네, 오늘은 다발근통 류마티스,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또 섬유근육통으로 오인되기도 하는 다발근통 류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성 환자분이셨고, 환자분 증상은 아령을 하고 나서 등 통증과 열이 동반된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는데 여러 병원을 가고 대학병원을 가고 감염내과에서 검사를 하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하고 전과에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고 증상은 지속된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항생제도 드셨는데 호전이 없었고, 타이레놀을 2알씩 한 3번은 복용을 해야 열이 떨어지지만 또 타이레놀을 안 드시면 다시 열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골수 검사도 하셨었고, 이제 PET 검사라고 해서 전신에 어떤 염증성 병변이 없는지 암은 없는지 그런 알아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PET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양쪽 어깨 그리고 양쪽에 대퇴부, 고관절 쪽이 아프고 이제 뻣뻣한 그런 증상이 있으셨고, 무릎도 이제 무릎까지 아픈 증상이 있으셨는데, 첫인상은 혹시 다발근통 류마티스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상태셨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이제 했었는데, 혈액 검사에서 ESR이라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정상의 한 5배 정도는 올라 있었고, 그리고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도 정상의 한 1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여서 이런 상태는 굉장히 전신에 염증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몸 안에 암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을 봤을 때도 류마티스 다발근통의 거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으로 진단을 내렸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페리틴이라는 이런 검사 수치도 원래는 이제 빈혈 검사에 쓰이는 검사 항목인데, 페리틴 수치도 염증이 심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페리틴 수치도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봐서 지금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인자나 항 TCP, 항체와 같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항체는 없었고, 그리고 항액 항체 또한 음성으로 나와서 다른 류마티스 질환들은 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했던 분이시고, 치료 이후로는 발열 증상이 생기지 않고 통증도 굉장히 많이 호전된 그런 상태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현재도 치료를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근통 류마티스는 이제 보통은 이제 1년 이상은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년 이상 치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처음에는 이제 염증을 호전시키는 치료와 함께 수액 치료도 해서 염증을 더 빨리 호전시키고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더 빨리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증상을 보고 이런 증상이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과 같이 다발근통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다발근통 류마티스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진단만 하면 굉장히 그 뒤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발근통 류마티스를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발근통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어깨가 아프시거나 목이 아프시거나 대퇴부, 고관절 쪽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그 부분만을 보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통증이나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특히 한 6주 이상 지속됐을 때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발근통 류마티스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